다음 발표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발표자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곽지훈 교수께서 5급 승진 후보자 역량 강화 과정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를 마스크는 벗고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게 된 농촌진흥청 곽지훈입니다. 발표는 요구 분석에서 평가까지 주요 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센터장님이 회의를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5급 승진심사 개선 TF 회의 다녀오는 길인데 A씨가 뭐냐? A씨는 어제스먼트 센터, 역량평가센터를 말합니다. 5급 승진심사와 A씨를 조합을 해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다. 그 당시 TF에서는 ACDC 기반의 역량개발 교육 패스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아니 기껏 기획력 평가에서 교육으로 바꾸자고 얘기하면서 이걸 또 패스제로 가게 되면은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교육 이수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TF에서는 두 가지 안을 모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기획력 평가 대신에 역량개발 교육 이수제로 추진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역량이 뭐냐는 겁니다. 소속기관장 한 분은 기획력 평가가 교육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역량은 기획력이지. 또 다른 한 분은 평가를 교육으로 대신하는 만큼 패스페일 제도에 준하도록 운영해야 돼. 빡시게 돌리라는 얘기죠. 저희는 리더십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차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리더십? 야, 5급이 관리자야? 5급은 실무자야. 실무교육을 시켜야지. 기획력. 저희는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팀장이 되는데 팀장이 되면 자신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팀의 성과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가 된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기획력 교육도 같이 하겠다 해서 차장님이 승낙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기획력을 좋아하십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병설기관이었던 시절에 센터장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곽 선생, 전문가 특채 후에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제대로 된 리더십 교육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터장님은 리더십? 그거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HRD 역량 개발 단계입니다.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외부 컨설팅 결과 3단계와 4단계 사이쯤에 있다라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5단계 성과 중심 HRD로 가기 위해서는 직무교육뿐만이 아니라 리더십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개인의 성과를 조직의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10년 전에 저희 청의 리더십 교육은 명사특강을 하거나 외부 교육을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놀러 간다고. 7년 전부터는 외부에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 청에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외부의 교육을 가져오다 보니 사례들이 해외 사례거나 민간의 사례였습니다. 저희 학습자들이 느끼기에는 본인의 일들로 느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업 적용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기관 고유의 상황을 반영하는 리더십 모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요구 분석 활동은 주로 역량 모델링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지도직, 연구직, 역량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듀보이스의 일반 모델 더 씌우기 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기존의 국가인재개발원의 5급 모형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영역의 기획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의 미션, 비전, 밸류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리더십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학습자들은 10년간 거의 직무교육만 받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학습자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아는 거 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직무교육은 배운 바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근전의 영역에 있는 반면에 리더십 역량은 배운 바를 활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리더십을 쉽게 체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저희는 두 가지 해결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진흥청의 현업 상황이 많이 포함된 사례를 만들자. 두 번째로 게임으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육 게임은 영향력 발휘 역량에 대한 것인데요. 설득 게임입니다. 연구개발팀은 산으로 캠핑을 가고 싶어하고 지도사업팀은 바다로 호텔 여행을 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두 팀은 같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서로 설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실습하기 전에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게임을 겪으면서 얻었던 경험이라든가 생각, 느낌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은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학습자들이 게임에 참가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얻어서 랩업 시간에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론학습을 통해서 추상적 개념화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간표는 실제 저희가 운영했던 시간표고요. 5개의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사진은 방금 말씀드렸던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설득했던 그 게임을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직무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기획에도 게임적인 요소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를 연구하는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시간적 문제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1기, 2기, 3기에 HRD 담당자가 학습자로서 참여를 해서 풀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개선 보완해서 다음 기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교육의 대상자였었는데 덕분에 저는 이 교육을 4번을 받았습니다. 초창기 1, 2, 3기를 보시면 순추천 지수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지만 4기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높게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 만족도는 4.69가 나왔고요. 종합 추천 지수는 88.66이 나왔습니다. 주요 시점별로 평가 완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는 사전 영양 진단을 하고요. 교육이 끝난 직후에는 만족도와 학습 유의미성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나온 정략적 데이터를 월별 리포트를 통해서 다음 기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3개월 후 현업 적용도 평가를 하고요. 6개월 후에는 SCM 인터뷰를 통해서 현업 적용도 영향 요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로 교육과정 전체 개선을 해서 차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커크패트릭 4단계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HRD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만족도와 아웃컴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습과 현업 적용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더십 과정을 하다 보니 학업 성취도를 시험 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량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과 학습 유의미성 지표를 도입하였습니다. 배운 바를 현업에 적용하는 현업 적용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썼는데요. 그 외에도 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현업 적용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행계획 평가라는 거는 학습자 개인이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역량을 한두 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내가 현업에 돌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유의미성 지표는 민간에서는 그 소프트 스킬 교육에서 학업 성취도 대신에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현업 적용도는 두 가지로 측정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과 역량 진단 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업 적용도 평균 3.85라고 나오는 이 수치를 과연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하는 고민점일 텐데요. 이 측정 자체를 리커트 척도로 하다 보니까 배수를 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지표입니다. 저희는 좀 다른 방식을 좀 써본 부분인데요. 역량 진단 도구를 사용을 해서 사전 사업 값을 가지고 그 차이를 대응 표본 t-테스트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5.8%가 향상되었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는 성과의 측정뿐만 아니라 결국 과정 개선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홀튼의 LTSI에서 저희 조직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영향 요인들을 뽑아서 학습 전이와 회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이런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6개월 후에 실시한 SCM 인터뷰에서 그 현업 적용도 그 기존 점수를 4점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차이가 나는 영향 요인들을 뽑아봤더니 자기 효능감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인들은 회귀 분석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했고요. 이렇게 뽑아낸 영향 요인들은 과정 개선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개인 특성적인 측면에서 분임 토의들을 좀 시간을 좀 늘려서 강화하는 어떤 상호학습 활동을 강화시켰고요. 교육 과정 측면에서는 현업 사례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과정에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는 주간에는 센터장님이 간부회의석상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5급 승진 후보자 과정 16기수 운영했고 386명 수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과 지표들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SCM 인터뷰에서 성공 사례들을 발굴해냈는데요. 어떤 상급자, 신규자하고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졌다는 부분, 내일뿐만이 아니고 팀의 성과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는 부분과 팀원 육성을 할 때
이 교육에서 배웠던 지식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과정은 기존의 이슈 중심의 교육, 리더십 교육을 리더십 고유 모델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평가 중심의 승진 심사가 육성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6급 이하의 교육이 직무 역량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리더십 교육도 병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가속화되고 예측하기가 어려울수록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집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고유의 리더십 모형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교육 과정 분야인데요. 마치 네. 제가 연구개발 분야의 지금 발표를 듣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구까지 아까 회계 분석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연구 내용까지도 예, 들어가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에 네. 이제 발표자분께서 농촌진흥청에서 리더십 교육을 이제 왜 실시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배경과 맥락을 흥미롭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 기관에서 리더십 교육이 왜 개편이 됐고 또 어떻게 실시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그 교육과정 개발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요구 분석을 이제 역량 모델링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또 조직의 환경과 함께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그거를 교육과정에 잘 반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학습자들의 몰입을 높이고자 한 점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과정 개선을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나가신 점도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도 만족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이제 현업 적용도 평가까지 실시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리더십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직무 교육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일 트랜스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업 적용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 사후의 어떤 차이, 그 리더십 역량의 차이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부족했던 점을 좀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를 측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더십 과정의 현업 적용도 평가에서 본인에게만 측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현업 적용도 측정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리더십 과정을 지금 발표해 주신 이런 절차대로 이런 모형을 설정해서 운영하신 후에 혹시 이 모형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이전의 리더십 교육과 비교했을 때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력 아니면 어떠한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조직 내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사전 진단과 사후 진단을 차이를 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전 진단은 개인한테만 물어보고 사후 진단은 뭐 좀 확대해서 360도로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에게만 물어봐서 그게 사전과 사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물어봤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좀 체감은
잘 모르겠고요. 대신에 이 교육을 이제 받고 나와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도 리더십 이렇게 받고 나오면은 이제 반응들을 계속 보는데 기존의 과정과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그런 그 어떤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SCM 인터뷰 아무래도 발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학습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추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받았던 반응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과정 개발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네. 하셨고, 또 개발 단계마다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농촌진흥청 자체에도 뭔가 좀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개발된 과정이 또 타 기관에도 이렇게 많이 확산 보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분야 발표를